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5월 1일 오후 3시 11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9,932달러입니다. 어젯밤에 다시 한번 직전 저점인 59,700달러 부근이 깨지면서 59,000달러 초반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전에 조금 상황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추세 돌파를 조금 시도를 했죠. 추세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오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가로막히면서 이평선들 결국 다 못 뚫어냈죠. 여기 추세도 못 뚫어내고 결국 이제 뭐 채널 중앙도 사실상 깨졌는데 결국 지금의 이제 반등 위치를 굳이 이제 의미 부여를 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했어요. 여기 하단에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단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아직 네시안 봉상 다이버전스는 안 뜬 상황이고요. 한 번 더 내려와야지 네시안 봉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될 것 같네요. 일단 간단하게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단기 반등 나오면 좀 물량 덜어내고 평단 안 좋은 물량, 이더리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60만원, 470만원 위에서 사진 물량은 좀 덜어내고 다시 또한 450만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평단 낮춰가면서 지금 다시 매수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들도 평단 안 좋게 사진 알트코인들은 약손절로 덜어내고 다시 또 내려오면 다른 코인들도 수량 늘리고 좀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주봉상 20주 EMA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상방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대신 좀 이번 주 주봉이 이대로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이 상승형 평행 채널의 중단이 깨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은 조금 이제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봉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에 있는 FOMC 그리고 파월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사실상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다음에 월봉을 보더라도 일단 장악형 음봉이 나왔어요. 쌍둥이 음봉이 나왔죠. 근데 저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점에서 나오는 양봉이고 추세 전환 음봉이라고 하면 윗꼬리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윗꼬리가 심하게 달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고점에서 이렇게 추세 반전 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형 캔들이 뜬다거나 이런 추세 반전 캔들인 도지형 캔들이 뜬다거나 근데 도지형도 아니고 윗꼬리도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알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알트코인 고점에서 보면 하나같이들 윗꼬리가 다 달려있죠. 근데 역시 토탈3나 토탈2에서도 윗꼬리는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악형 음봉 캔들이 월봉상 뜬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이제 하방으로 확정이냐 그건 조금 무리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악형 음봉인 건 맞는데 그 전 양봉이 고점 패턴에서 나타나는 양봉은 또 아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윗꼬리가 달려 있으면 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20주 EMA가 아직은 깨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장기 RSI 추세 또한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토탈 차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토탈 차트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그다음에 월봉상 아직까지 저는 큰 관점의 변화를 찾아보기엔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전히 채널 중앙 잘 버텨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20주 EMA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역시 장악형 음봉이지만 윗꼬리가 확실히 다르죠. 이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때는 도지형으로 떴으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토탈3나 토탈2를 보게 되면 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야 되거든요. 업비트 들어가셔서 알트코인들 차트 한번 봐보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부분. 여전히 채널 중앙은 잘 지켜내고 있고 어젯밤에도 역시나 어디에서 반등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보시게 되면 어디에서 지금 반등했죠? 20주 EMA에서 반등을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주 EMA.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강조하고 싶고요. 토탈3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탈3도 마찬가지로 결국 어제 어디에서 반등 성공했죠? 20주 EMA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을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실하게 20주 EMA가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월봉 관점에서든 아니면 주봉 관점에서든 이 상승형 평행 채널의 중단이 확실히 깨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저는 현금화, 전액 현금화죠. 사실상 전액 현금화를 생각하겠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우상향에 대한 기준이 전혀 깨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려서 좀 지겨운 얘기가 되는데 쟤는 했던 얘기 또 아니야. 그놈의 20주 EMA, 그놈의 상승형 평행 채널의 중단. 근데 그게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좀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서 물론 이제 분위기만 보면 좀 팔고 튀어야 될 타이밍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분위기만 보게 되면. 그다음에 내일 FOMC에서 파월 입에서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죠. 일단 어제 고용 관련, 임금 관련 지표가 하나 나오긴 나왔죠. 근데 여전히 또 구매력이 괜찮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노동시장 견고하다.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구매력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제 인플레가 계속해서 개선되어질
상황이 아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네. 결국 이제 물가가 내리려면 구매력이, 소비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뭐 계속 전쟁도 터지고 물가를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내릴 타이밍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 자체가 완전히 좋은 상황이냐, 뭐 그건 또 아니고, 파월로서는 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대로 금리를 유지했다가는 좀 저성장, 고인플레, 고금리,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금리를 내리자니 지난 1년 가까이 2%라는 금리 목표를, 인플레이션 목표가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왔는데 결국 이제 그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더 이상 이제 2%,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에 집착할 필요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유연한 발언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만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고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조금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대신 이번 주는 좀 양봉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단적으로 지금은 뭐 이때 뭐 역대급 매집 기간을 거치면서 이평선들을 압축하고 이제 이 정도 이격률이 나왔거든요. 에너지 발산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제 이 정도의 이격이 나왔어요. 조공상의 중장기 이평선들의 이격이. 그럼 단적으로 직전 사이클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 이격률이 나타났던 시기를 그대로 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정도 이격률이 나타났던 시기를 그대로 대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략 뭐 요쯤 되거든요. 요쯤. 네. 이쯤 돼요. 이쯤. 네. 조금 더 올려친다라고 하더라도 뭐 대략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아직 조금 한참 남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른바 매집의 강도 자체가 이때 사이클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눌러서 매집을 했거든요. 정말 이평선들이 얼마나 이때 수렴된 상황에서 발산이 됐는지 수렴 발산의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뭐 사이클의 고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때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의 폭이 좀 깊게 나올 수 있죠. 네, 조정의 폭이 깊게 나올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20주 EMA가 무너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는 이제 5만 달러 초반이 아니라,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20주 EMA가 무너지게 되면 60주 EMA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결국 이제 여기거든요. 60주 EMA. 다시 한번 이 추세를 테스트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 자리는 공교롭게도 월봉으로 봤을 때 20개월 EMA가 역시나 위치해 있는 라인하고 거의 겹치죠. 그래서 설사 이제 뭐 조정이 만약에 이제 20주 EMA가 깨지게 되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니고 5만 달러 초반을 지금 다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저는 4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차라리. 네. 또 여긴 또 개미들이 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저는 여기 이제 결국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20주 EMA까지 떨어진다, 아니 60주 EMA까지 떨어진다. 요 생각이거든요. 60주 EMA가 여기 있네요. 정작 개미들이 기다리고 있는 5만 1,000달러에서 반등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네. 오히려 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20주 EMA가 하방 돌파되게 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그게 토탈 2, 토탈 3까지 다 포함해서, 당 이더리움 차트까지 포함해서 이더리움도 20주 EMA 아직 견뎌내고 있죠. 네. 그때 행동을 취할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와 있거든요. 이평선 기준으로 따지면, 물론 이평선이 이만큼 발산은 안 됐어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런 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 매도 행위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60주 EMA, 결국 이때 60주 EMA가 지지받고 올라가고 계속 60주 EMA의 지지가 나오다가 결국 60주 EMA의 저항 돌파에 실패하면서 루나빔이 터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20주 EMA가 60주 EMA가 계속해서 저항 받다가 뚫은 후에 속임수 주고 결국 이제 쭉 내려앉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20주 EMA가 깨지면 너무 이렇게 간극이 크다 보니까 분명히 전액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여기서 버티고 이제 뭐 물타기나 아니면 DCA를 한다는 거 말도 안 되고요. 네. 워낙 간극이 크잖아요. 이걸 다 참아주면서 DCA를 할 수는 없죠. 이때는 그냥 전액 현금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20주 EMA가 그 어떤 차트에서도 깨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의 중단도 역시나 깨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토탈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뭐 지금 토탈 2가 됐든, 네. 토탈 3가 됐든, 네. 그럼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 좋다, 20주 EMA의 지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그냥 꼬라박는 게 아니라 살짝 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꼬라박으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이제 저는 반등에 탈출할 생각이에요. 네. 저는 그럴 경우에는 반등에 탈출할 생각입니다. 분명히 또 테스트하러 올라갑니다. 네. 저는 이 상승 캔들에 다 팔고 나올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그냥 탈출할 기회 안 주고 그냥 바로 그냥 쭉 내려버린다 그러면,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떨어지더라도
그냥 계속 쭉쭉쭉 떨어질 수는 없고요. 반등 죽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탈출을 여기에서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겠다.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격에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20주 EMA를 막 비비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조금 버티는 게 맞다. 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뭐 이런 자리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도 아마 뭐 더 떨어진다, 망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거라고요. 네. 이때도 뭐 20주 EMA 계속 테스트했을 때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근데 결국 여기에서 올려버리잖아요. 네. 어쨌든 이 상승형 평행 채널 상단에서 놀고 있다는 건 저는 이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결국 이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상방까지 갈 것이다. 네. 그러려고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한 거고, 단순히 요 정도 먹자고, 요 정도 먹자고 이 난리를 피운 건 아닌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제가 여기에서 목표가를 얼마 제시했죠? 38만 달러 제시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생각하면 36만에서 40만 달러를. 이때 저는 매수하면서 저희 목표가는 요거, 실은 이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제 목표가는 38만 달러였습니다. 네. 이거 조금만 피보나치 당겨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만 피보나치 당겨보면 이게 이제 A, B, C, D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피보나치가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거의 오차 없이. 이게 A, B, C, D 패턴으로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가 딱 38만 달러예요. 네. 딱 38만 달러거든요. 네. 저는 이때 그래서 여기까지 갈 걸로 그냥 목표가를 잡고 있었어요. 네. 흑사병 이후로 거의 1000년 만에 터진 월드 이벤트인데 고작 차트가 여기까지 가고 뒤진다고 저는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여기까지 제 목표가였기 때문에 여기서 못 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털 수 있었어요. 그건 토탈 차트를 보시면 쟤는 여기서 털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죠. 네. 토탈 차트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에서도 미련 갖고 계속 이상한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잠시 조금 연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연기되었다라고. 딱 정확히 목표가가 38만 달러입니다. 네. 1대1 목표가가. 여전히 저는 이제 그때의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돌파가 나와야겠죠. 네. 하다못해 뭐 이런 플래칭이라도 만드는 돌파가 나와야겠죠. 네. 그럼 이제 좌우가 거의 완벽한 대칭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피보나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채널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그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여전히 20주 EMA는 지켜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이 센터 라인도 지켜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직까지도 센터 라인도 지켜지고 있다. 거기다가 이 채널도 여전히 견고하다. 네. 이 채널도 제법 중요한 채널이에요. 네. 이거 하나 작동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딱 봐도 중요한 채널처럼 보이죠. 네. 여기서부터 이어진 채널이거든요. 네. 여기에서부터 이어진 채널이에요. 실은. 네. 여기에서부터 이어진 채널이라고요. 이 채널의 하단도 역시나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채널의 하단도 역시나 지켜지고 있다. 이 채널이 상당히 중요한 게 보이시죠? 한눈에 봐도. 이런 추세는 정말 차트 잘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센터라인 지켜지고 있죠. 네. 이 추세가 얼마나 좀 신뢰성이 높은 추세인지는 그냥 한눈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지켜지고 있다고요. 네.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못 팔겠어요. 도저히 못 팔게. 납득이 가야지 뭐 행동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좀 쫄릴 뿐이죠. 네. 그냥 지금 파는 이유는 저는 뭐 어떠한 그 납득이 돼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으로 쫄려서. 네. 계좌 보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5월이 시작됐으니까 4월 수익을 한번 봤어요. 업비트. 네. 올해 번 거 거의 다 까먹었더라고요. 한 달 만에. 네. 올해 번 거. 네. 물론 이제 전체 따지게 되면 여전히 수익이긴 한데, 네. 업비트에서만 올해 수익 최고로 많이 지켰을 때가 2월 말인가 3월 초에 뭐 제가 게시판에도 한번 올려드린 것 같은데 2억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제자리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업비트에서만 그러고 뭐 빗성, 해외 거래소, 스테이킹 박아놓은 거 생각하면, 네, 저도 손실이 상당해요. 네. 한 달에 매매하다가 한 달에 손실 본 걸로 따지면 이때 이후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때 이후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괴롭거든요, 실은. 네. 근데 납득이 가야지 파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최소 20주 EMA는 깨져야, 이런 채널들의 중단들이 다 깨져 나가야지 그때 조금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자리들이 깨져 나가야지. 그래서 저도 어제 오늘 뭐 이거저거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몬체인 데이터도 이거저거 다 찾아봤는데 여기서 팔아야겠다라는 그 어떤 근거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심리적인 근거만 있죠. 쫄린다,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묘하게 이때 생각이 조금 난단 말이죠. 네. 지금 개미들은 이때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묘하게. 이때 생각이 묘하게 지금 나거든요. 5월이 됐고 곧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연등값으로 300만 원을 지금 보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연등비로만. 네. 올해 좀 재수 좀 좋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좀 이런 자리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때도 보면 20주 EMA가 깨지고 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버텨보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뭐 하나로 좀 깨져 나가야지. 뭐 이더리움이든 토탈이든 토탈2든 토탈3든 뭐 이더BTC의 저점이 깨진다거나 추세 저점이. 네. 그래서 저는 버티고 있다. 뭐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르신 거 압니다. 네. 뭐 너는 버틸만 하니까 버티는 거고 우리는 도저히 지금 그럴 수가 없는. 네, 그건 이제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그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나름의 기준이거든요. 네, 제 나름의 기준. 근데 그 어떠한 추세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충족된 기준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많은 기준 중에서 하나도 충족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좀 여전히 상방이에요, 상방. 네. 딱 여기까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도 오는데 차트도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결국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많은 게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여기가 깨지게 되면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60주 EMA 자리에서 좀 이제 그 차트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번 받아볼 생각이거든요. 네, 60주 EMA 그 다음에 여기 20개월 EMA 부분 그럼 대략 뭐 39,000달러에서 44,000달러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39,000달러에서 44,000달러 부분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큰 모양이 하나 또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큰 모양이 하나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잡는다 이거죠. 개미들이 입 벌리고 있는 51,000달러가 아니라 네.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 쟤는 지겨운 얘기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네. 네. 근데 그게 제 기준이니까요. 네. 이때 최저점에 사면서 만든 제 기준이니까 네.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인 거 맞고요. 네. 저도 괴롭습니다. 네. 하지만 뭐 매매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런 고비를 견뎌내야지 퀀텀 점프가 되거든요. 네. 자잘하게 먹으면 시드도 자잘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